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FCC에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FM1 인공위성에 관한 STA를 허가했다는 내용인데요.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문제 제기를 했고 AST의 새로운 위성 발사를 연기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AST가 요청한 대로 7월 11일까지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제 인도에 있는 이스로를 통해서 본인들의 2세대 인공위성 블락2 블루버드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STA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인 FCC에서 받는 임시 허가 절차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 인공위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 FCC에서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본인들의 서비스가 문제없다는 걸 증명하는 베타 테스팅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베타 테스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STA라는 거죠. 그래서 AST는 본인들의 2세대 인공위성을 운영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인 STA를 허가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청 과정 중에 갑자기 그 유명한 스페이스X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바로 AST가 신청한 이 STA를 허가해주지 말라고 FCC에게 신청을 한 거죠. 임무를 다하고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의 경우 우주에서 떠다니다가 다른 위성들과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명을 다하고 우주를 떠다니는 위성들을 orbital debris, 우주 쓰레기라고 하죠. 그런 이유로 인공위성 회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본인들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스페이스X는 AST가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회사에게 STA를 허가해주지 말라고 요청한 거죠. 하지만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AST는 최근 NSF라는 기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ST는 FCC에 다시 문서를 보내면서 스페이스X가 하는 이 문제 제기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니 늦어도 7월 11일까지는 STA에 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죠. 그 이유는 늦어도 7월 12일에는 8월 달에 있을 이스로 발사를 위해서 위성을 인도로 보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FCC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바로 AST가 원하던 대로 STA를 7월 11월에 허가해 준 거죠. 사실상 스페이스X의 주장들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었으니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AST 투자자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이유를 말이죠. 스페이스X가 이렇게 FCC를 통해서 AST를 방해하려고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초 스페이스X는 FCC에 또 다른 문서를 보냈는데 이번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을 밈스탁에 비교하면서 비판을 하죠. FCC 같은 정부 기관에 보내는 공식 문서치고 상당히 신경질적인 표현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AST 투자자들은 적어도 이 D2D 기술에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AST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의 차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페이스X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AST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가장 그 기술력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스페이스X가 본인들의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면 AST 같은 회사는 경쟁 상대조차로 생각도 안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스페이스X는 본인들만의 로켓 발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회사고 AST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금과 위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실제로 스페이스X의 추정 기업 가치는 현재 AST의 기업 가치의 30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쫄리는 모습을 스페이스X가 보여줄 때마다 AST에 투자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히려 더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네요. 예전처럼 일론과 트럼프의 사이가 돈독했을 때는 스페이스X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AST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 제기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해도 정부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머스크는 트럼프와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이고 트럼프가 스페이스X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을 뺏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이런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우려는 AST 투자자로서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호재가 있죠. 이런 스페이스X와의 흥미로운 에피소드 끝에 STA를 받게 되면서 이제 8월 달에 이스로를 통해 2세대 위성을 발사하는 게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위성은 원래 7월에 발사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한 달의 딜레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AST 인공위성 전에
이스로가 먼저 발사해야 되는 나사의 위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성들이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AST의 발사 플랜 역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됐다고 하네요. 딜레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딜레이의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AST 회사 자체에서 뭐가 준비가 덜 돼서 딜레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8월 달에는 이스로 외에도 스페이스X를 통해서 또 다른 2세대 위성을 발사하게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스페이스X가 AST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걸 설명드렸는데 스페이스X를 통해서 위성을 발사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와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두 가지의 사업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AST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부서는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사업부인 스타링크라고 불리는 부서죠. 그런 면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부서와 일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계속 로켓 발사를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고객 확보가 중요한데요. 사실상 AST 스페이스 모바일만큼 앞으로 1, 2년 동안에 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인 회사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T가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라이벌이기도 한 상당히 애매한 관계인 거죠. 그런 이유로 스페이스X가 일부러 로켓 발사를 안 해준다거나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8월에 있을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 곧 인도와 플로리다로 성공적으로 인공위성들이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이런 STA 허가와 인공위성이 이송되었다는 소식들은 작년 블락1 위성들을 발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1세대 위성의 STA 허가를 받은 날이고 이때가 회사가 본인들의 1세대 위성들의 조립을 완료하고 플로리다로 이송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0%에 가까운 좋은 주가 상승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곧 이 이스로와 스페이스X의 2세대 위성을 이송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번에도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다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100%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도 큰 법이니 저처럼 이 회사가 2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할 거다라고 믿고 4, 5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격 움직임이 없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회사의 발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